자, 그 다음에 8번. 8번의 주택법령상 리모델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입주자 대표회의가 주택의 단지 전체를 리모델링 할 때는 단지 전체의 구분 소유자 의결권에 5분의 4 이상 결의가 있어야 된다 그랬는데, 우리가 리모델링 방법이 있어 가지고요 8번 알고 있습니다. 리모델링 하는 방법에 있어 가지고 첫 번째가 이제 입주자, 그 다음에 사용자도 돼요. 주체가 돼가고. 그 다음에 관리 주체도 리모델링의 주체가 될 수 있어요. 예. 리모델링의 이제 주체가 누가 되느냐. 그러면 입주자, 사용자, 관리 주체가 만약에 할 때는요, 우리 법률에 뭐라고 되냐면은, 이때는 입주자 전체 동의를 받아야 된다. 입주자라고 되어 있어요. 입주자 전체 동의를 받으라는 얘기죠. 두 번째, 만약에 입주자 대표회의가 리모델링의 주체가 된단 말이죠. 그럴 때는 공동주택의 소유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유자의 전원 동의라고 돼요. 그러면 요거 두 개를 딱 집어넣고 비교를 해보세요. 예? 맥락은 같죠? 아무튼 이거는 전체 동의인데 입주자의 전체 동의고, 이거는 소유자 전체 동의죠. 예, 어떤 점이 조금 다를까요? 우리가 공동주택관리법에서 말하는 입주자는요, 소유자,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그리고 직계존비속까지 포함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결국은 만약에 소유자 명의로 돼 있지만 배우자한테 동의도 받아도 된다는 얘기죠. 이때는 또 배우자가 없을 때는 직계존비속의 동의를 받아서 하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입대에 의거할 때는 반드시 무슨 자? 입주자 중에서도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은 놔두고 소유자 전원 동의를 받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약간 뉘앙스가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리모델링 주택조합을 만들어서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요거는 이제 두 분의 공증이 필요하죠. 왜? 설립을 하기 위한 동의요건. 설립인가 신청할 때에 동의를 받고, 주민동의요건. 그 다음에 허가, 리모델링의 허가를 받기 위한, 허가를 신청하기 위한 동의요건이 같아 다르다? 다르죠. 그럼 설립인가를 먼저, 조합이 먼저 만들어야 되니까, 그러면 동만 할 건지, 그렇죠? 아니면은 주택의 단지 전체를 할 건지, 주택의 단지 전체를 할 건지에 대해서는 나눠집니다. 그럼 단지 전체라도 다시 이거를 쪼개서 단지가 나오면요, 또다시 동과 주택의 단지 전체, 이거 두 개를 동시 만족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설립인가 신청할 때 동의요건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동만 한다면은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각의 3분의 2죠. 근데 동만 할 때는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각의 과반수 동의를 받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요때는 3분의 2 이상, 전체는. 그런데 이제 허가 신청할 때는요,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에 요때는 각각의 75%죠. 75% 이상의 이제 동의를 요하고, 동은 구분 소유자 의결권의 각각의 50% 이상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전체도 구분 소유자 의결권의 각각의 75% 자,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뭐를 물어본 거예요, 지금? 요거죠, 요거를 물어본 거예요. 이미 조합이 만들어졌잖아요. 조합이 만들어진 상태에서 지금 출발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거는 다 됐다고 보는 거예요. 조합이 만들어지고, 리모델링을 하려고 한다. 그럼 허가받아야 됩니다. 그럼 요걸 말하죠. 그러면 우리가 동을 할 수도 있고 전체를 할 수도 있는데, 아무튼 동이든 전체든 75%죠. 그럼 나머지에 대해서
75%가 만족이 되니까 나머지 25% 남았죠. 예, 그럼 이 나머지 대해서는 매도 청구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매도 청구가 가능해야 됩니다. 나머지는 매도 청구하겠다. 자, 이 매도 청구 나올 때는 무슨 가로 하죠? 시가로 한다. 시가로 항상. 그래서 이 일정한 동의율을 확보하면은 그 동의율만 확보하면 나머지는 무슨 청구하면 돼요? 매도 청구를 하면 되겠죠. 매도 청구. 그래서 이제 3개월 이상 똑같이 갑니다. 적어도 3개월 이상 협의를 해라. 그랬더니 상대방이 안 팔아요, 그거. 절대 안 팔아요. 동의 안 해줍니다. 안 팔아요. 그러면 이제 공탁을 하고 사업 시행, 리모델링을 할 수가 있어요. 공탁금 똑같이.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항상 이때 시가고 안 팔아요. 공탁할 때는 감정 가격. 그런 거 똑같습니다. 포맷은 똑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그 일정률의 75% 이상의 동의율만 확보하면 나머지는 매도 청구 제도가 있으니까요. 매도 청구를 활용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뭐다? 이거는 전체 동의, 입주자, 이거는 전원 동의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장에 딱 가면은요, 말이 뉘앙스가 있다는 거지. 입주자, 사용자, 관리 주체가 돼가지고 하는 방법은 입주자 전체 동의를 받아야 되지만, 입주자 대표는 소유자 전원 동의입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이런 방법은 다 동의를 받지 않고서는 한 명이라도 동의 안 해줄 수가 있어. 그러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조합을 만들 수밖에 없죠. 예. 답은 8번에 뭐가 틀렸어요? 5번에 4가 있으면 안 되죠? 예, 어떻게 됩니까? 밑에 요거죠? 소유자 전원 동의를 받는 거죠. 그럼 만약에 앞에가 입주자가 되거나 사용자가 되거나 관리 주체가 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입주자 전체 동의라고 하겠죠? 예, 그때는. 예. 소유자면 안 돼요. 뉘앙스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 2번. 동만 리모델링 한다면은, 자, 주택조합이 끊고, 여기서 출발하잖아요. 조합이 동만 하고 온다. 동만 한다면 요걸 말하죠. 요거 75% 이상. 예. 그 다음에, 잔지 전체 리모델링 할 때, 전체는 75%, 동은 50% 이상. 맞습니다. 4번, 우리가 설립인가를 받은 총회, 소유자 동의를 받은 입대에 의해서 건설업자나 건설사업자를 보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이 되죠. 예. 그리고 50세 이상의 리모델링 증가는 도시군 관리 계획에 부합하느냐 안 하느냐, 예. 여기에 따라서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예. 자, 9번 갑니다. 9번, 입주 예정자의 동의 없이 저당권 설정을 마음대로 못하도록 건설회사한테 행위 제한을 묶어놨습니다. 그러면 이게 갈로 안에 보면 사업 주체는 주택 건설 사업에 의하여 건설된 주택과 및 대지에 대하여 땡땡 이후부터 입주 예정자가 주택 및 대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 이후에 언제까지 기간 동안은 예정자 동의 없이는 해당 주택의 대지에 저당권 등을 설정할 수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요거는 이렇게 봅니다. 여기는 이제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한 날이고요. 사업계획 승인 신청일. 여기는 이제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이죠.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일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수 있는 날,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수 있는 날이란 사업 주체가 통보한 입주 가능일을 말합니다. 통보한 입주 가능일. 언제까지는 입주하세요, 그죠? 잔금 내면 이제 입주하는 날짜를 정해주죠. 네. 그러면 이게 60일까지라는 게 여기서부터 60일입니다. 요 60일 기간의 동안은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을 해서 그까지 60일까지 요 기간이죠. 요 기간까지는 건설회사가 사업주체입니다. 예, 사업주체는 입주 예정자 동의 받지 않고서는 입주 예정자의 뭘 받지 않고 동의 없이는 마음대로 저당권 설정 등을 못 한다는 거죠. 저당권 설정이라든지 가압류,
뭐 가등기, 뭐 우리가 매매, 정려, 매매 또는 정려 이런 처분행위 등의 처분행위. 그 다음에 뭐 전세권 설정, 예, 등기 임차권 설정 이런 행위를 일정 기간 동안에 금지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당권 등이라고 해야 돼. 저당권 등의 설정 행위 등을 할 수 없도록 하자. 그럼 반대로 이야기하면 입주 예정자의 동의 받으면 가능해요. 동의 없이는 안 된다는 거죠. 금지잖아요. 그죠? 그럼 저당권을 설정하거나 뭐 전세권을 설정하거나 등기 임차권을 설정하거나 가압류, 가등기, 매매, 정려 등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그러면은 요런 이제 사업 주체가 행위자를 묶는 요런 행위는 요런 식으로 금지되는데, 만약에 사업 주체 중에서도 주택조합이라면은 조합원을 더 보호할 필요가 있죠. 예. 그 요 밑에는 뭐냐면은 주택조합의 경우입니다. 주택조합의 저당권 등의 설정 행위 등, 설정 등의 행위, 예? 행위를 제한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업 주체의 그 저당권 설정을 제한할 수 있는 시점은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일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수 있는 날 이후에 60일이고, 주택조합은 조합원을 더 보호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사업계획 승인 신청일로 거슬러 가가지고 사업계획 승인 신청일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수 있는 날 이후에 60일까지입니다. 예. 그래서 요 내용을 한마디로 말하면은 사업 주체는 뭐를 받습니까? 행위 제한을 받는다는 거죠. 입주 예정자의 동의 없이는 저당권 설정은 네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 그럼 이 행위 제한을 어디다가 소유권 등기에다가 뭐 해야 돼요? 부기 등기. 이 내용을 부기 등기. 소유권 보존 등기에다가 보존 등기와 동시에 부기 등기 됩니다. 그럼 1번에 갑이라는 사람이 이제 사업 주체입니다. 사업 주체가 소유권 보존 등기를 했어요. 소유권 보존 등기를 했어요. 그럼 2번은 을이 이번에 분양을 받았습니다. 그럼 을이 이제 사람이 이제 분양자, 분양을 받았어요. 그 분양자는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죠. 아직 소유권이 이전 안 됐습니다. 을이라는 사람은 분양자인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아직 못 받았어요. 그러면 니네가 가지고 있는 소유권에다가 따가닥 동시에 1-1 이게 동시에 합니다. 동시에 이걸 부기 등기를 해요. 이걸 부기 등기라 그러죠. 이 분기를 하면서 어떤 식으로 이 토지나 또는 부동산 합시다. 이 부동산은 토지나 건물을 말합니다. 이 부동산은 누구 동의 없이, 입주 예정자 동의 없이 임의로 처분할 수 없습니다. 임의로 처분 또는 저당권 설정 등 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금지됩니다. 요 내용을 등기하는 거지. 요 내용을 이런 식으로 이 부동산은 입주인의 동의 없이는 마음대로 니네가 마음대로 처분하거나 저당권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는 그런 부동산입니다. 이렇게 이제 등기를 해버립니다. 그런데 막상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그 다음에 했거든. 그러니까 부기 등기가 남아있더란 이야기예요. 부기 등기가 남아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아니, 내가 지금 돈을 빌리러 갔어. 내가 분양받았거든요. 분양받았는데 여전히 부기 등기가 남아있는 거, 이게. 이 부동산은 입주자의 동의 없이는 이런 식으로 남아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겠죠? 그럼 이전 등기 전에 이걸 뭐 해야 돼요? 그렇지, 말소를 해줘야 돼요. 여러분들 이전 등기가 됐다면은, 이걸 말소하고 난 다음에 이전 등기가 돼야 돼요. 말소가 돼야 되는 거죠. 이거 말소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내 소유권에 대한 재산권 행사가 제한받죠. 그래서 요 날짜 이후
60일이 경과하면은 뭐 해야 된다? 부기등기를 뭐 해야 된다? 말소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 부기등기 의무를 부기등기를 해야 되지만 이 부기등기 의무를 면제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의무 면제자 누굽니까? 국지주지죠. 국가나 지자체, 주택공사, 지방공사는 부기등기를 하지 않는다 이거죠. 국지주지는 부기등기를 하지 않는다.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요 지금 표 있잖아요. 표를 하나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큰 줄거리가 요겁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일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수 있는 날 이후에 60일까지는 왜? 이 시간까지는 일괄 등기를 하거든요. 일괄 등기라고 해서 요때는 이제 한목이 해버립니다. 만약에 3,000세대가 아파트가 있어요. 그럼 들어온 사람마다 같이 이제 등기하고 등기소에 가서 또 등기해버리고 또 등기하고 이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혼란이 생기죠. 3,000번을 왔다 갔다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건 60일까지는 조금 기다려라. 니네가 잔금 다 치는 거 알고 있고 우리가 등기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일괄 등기라고 그래요. 같이 해버립니다. 같이 하니까 서류가 이렇게 3,000개 서류가 들어가 되겠죠. 그래서 시간이 걸려요. 2달 정도에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동안에 이 사람이 또 먹고 나름 먹튀가 되면 곤란하겠죠. 그래서 혹시 얘가 저당권 설정해서 먹고 먹튀를 할까 싶어가지고 보호 차원에서 입주 예정자 보호 차원에서 이렇게 이제 안전장치를 마련한 겁니다. 그 안전장치가 뭐냐? 너네가 마음대로 저당권 설정을 못한다. 만약에 요구를 위반했을 때는 내가 형사처벌 받습니다. 2년 이하의 징역과 2천만 원 이하의 형사처벌을 받게 됐어요.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벌금. 그러니까 형사처벌 안 받으려면 요 약속을 지켜라. 두 번째, 그래도 안심을 못 놓겠다면은 뭐 해야 돼요? 부기등기를 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부기등기 의무 위반해도 위반이니까 2천만 원 이하, 2년 이하의 2천만 원 벌금 받게 된다. 자, 요 내용인데요. 구분 보세요, 그러면. A 주택조합에 7월 3일 날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해서 8월 5일 날 승인 받으면은 갈로 속에 들어간 날짜는 언제냐? 사업계획 승인 신청일이죠? 그럼 며칠이에요? 2023년 7월 3일이죠. 2023년 7월 3일 날이 이부터 언제까지?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날 이후에 60일이죠. 그러면 1번은 맞죠? 2번 갈로 속에 들어갈 숫자는 60이다. 맞습니다. 60일까지니까. 3번 갈로 안에는 저당권뿐만 아니라 등기 임차권도 포함된다. 여기 있잖아요. 저당권뿐만 아니라 등기되는 임차권, 전세권, 가압류, 가처분, 매매, 정려 이런 처분 행위도 금지됩니다. 그 다음에 4번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수 있는 날이란 입주 예정자가 실제로 입주한 날이다? 아닙니다. 사업 여기 있죠. 실제로 입주한 날이 아니라 사업 주체가 뭐한 통보한 입주 가능일을 말하죠. 사업 주체가 뭐한 통보한 입주 가능일을 말한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죠. 5번 구입 자금 일부를 목적으로 은행으로부터 융자받으면 저당권 설정의 행위가 허용된다. 그렇죠. 5번 맞습니다. 10번 갈게요. 관리규약인데 옳지 않는 것. 입주자 등은 시도에서 정한 관리규약 준칙을 참조해서 관리규약 그러니까 누가 정한 거예요? 관리규약의 준칙은 시도서가 정했지만 요걸 참조해서 관리규약을 정하는 사람은 입주자 등입니다. 맞아요. 2번 분양 후 최초의 관리규약은 누가 제안하죠? 사업주체가 제안하고 입주 예정자 과반수가 서면 동의한 방법으로 결정한다. 맞습니다. 3번에 업무관리 전환 공동체 관리인이 재정신고를 하지 않을 때 너 왜 안 하니? 그러면 주민들이 입주 등의 10분의 1 이상이 연대 서명을 해서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4번에 입대의가 구성되기 전에 어린이집 임대계약을 체결하뇨. 좀 어린이집의 임대계약을 미리 마련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입주 개시일 3개월 전부터 재정안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자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3개월 전부터 이렇게 제안할 수 있도록 하자는 거죠. 그래서 4번 맞고 5번 관리규약이 개정된 경우는 회장 있죠? 회장은 개정된 날로부터 30일 안에 그 제안서라든지 동의서를 첨부해 갖고 신고서 자체를 시장군수구청장한테 제출합니까? 시도에서 제출합니까? 그렇죠? 5번은요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시장군수구청장한테 제출하면 되죠. 그래서 시도사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답은 5번
그 다음에 11번에 관리비 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인데 틀린 거. 그래서 이거죠. 관리비 등을 집행하기 위한 사업자 선정은요, 관리 주체가 사업자를 선정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집행도 다 같이 하는 것이 있고, 두 번째는 입대의가 뭐는 하지만 사업자 선정도 하고 또 그 집행도 하는 게 있죠. 자기들이 다 하는. 근데 입대의가 뭐는 하지만 사업자 선정을 하지만 그 집행은 누가 하는 거죠? 관리 주체가 집행하는 것도 있어요. 관리 주체가 집행하는 것도 있죠. 관리 주체가 집행을 하는 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업자 선정 집행을 관리 주체가 다 하는 때, 사업자 선정 집행을 입대의가 다 하는 거, 그 다음에 사업자 선정은 입대의가 하고 집행만 관리 주체가 하는 거,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관리 주체가 사업자 선정하고 집행하는 거는 경청소, 성수지죠. 성수지. 요거 이제 그 공사와 용역 있죠. 요런 공사와 용역에 대한 사업자 선정 집행. 요거 하고, 그 다음에 주물잡보. 그래서 주민 공동시설의 위탁. 물건 팔 때 잡수익의 취득 보험계약 체결, 물건의 매각이죠. 주민 공동시설의 위탁, 물건의 매각이죠. 잡수익의 취득인데 어린이집에 있는 거는 빼고 보험계약의 체결이죠. 보험계약 체결, 보험계약의 체결, 이런 것도. 그 다음 입대의가 사업자 선정을 하고 집행하는 거는 하자보수보증금. 하자보수보증금이 예치가 되어 있잖아요. 이 보증금을 사용하는 경우와 사업 주체가 뭐를 줄 때, 하자보수 비용을 줄 때죠. 하자보수 비용을 갖다가 줄 때, 그때 이 돈을 가지고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장기수선 충당금, 충당금을 가지고 하는 공사들. 그 다음에 전기안전관리의 용역, 그죠? 전기안전관리의 용역입니다. 요 장기수선 충당금을 사용하는 이런 공사들, 이것도 전부 다 입대의가 선정하고 관리가 집행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 암기하실 때는요, 관리체가 몽땅하는 거는 경청소, 성수지, 주물잡보, 요거는 하자보수에 관계되는 게 하자보수 둘. 그 다음에 사업자 선정을 입대의가 하고 관리체가 집행하는 거는 장전. 부산에 가면요, 그 부산대학교 근처 동 이름이 장전동이라고 있어요. 장전동. 뭐 근데 동네 이름 생각하시면 돼요. 장전동. 부산 사람은 잘 알 겁니다. 이게 장전동 알고 있네. 그죠? 자, 뭐 그런 거예요. 자, 11번에 그러면은 여러분들 틀린 것은 있죠. 1번 경청소 성수지 용역공사는 관리처 선정하고 집행. 그 다음에 주민공동시설 위탁 물건의 구입과 매각, 잡취득, 보험계약 체결, 다 사업자 선정을 관리처가 하고 집행하는 거. 장기수선 충당금을 사용하는 공사는 입주자 대표가 사업자 선정 관리처 집행 방금 했고, 하자보수 보증금을 사용해 보수하는 공사는 입대의가 사업자 선정하고 입대의가 집행하죠. 관리처가 아니고 둘 다가 그 집행마저도 입대의가 다 하는 거죠. 그래서 4번이 정답. 전기안전관리 용역은 입대의가 사업자 선정하고 관리처가 집행. 맞습니다. 자, 12번에 입대의 구성이죠. 하나의 단지를 수개의 공구로 구분해서 순차적으로 건설할 때는 먼저 입주한 공구의 입주자 등은 입대의를 먼저 구성을 하는 거죠. 2번, 최초로 구성하거나 구성하기 위해서 동별 대표자 선출할 경우는 제외하고 선거구에서 주민등록을 마치고 계속해서, 그러니까 동별 대표자 나가려면은 몇 개월 이상 거주 요건이 있어요. 6개월 이상 거주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물론 최초는 빼고, 그죠? 최초로 할 때는 뭐 거주 요건 필요가 없잖아요.
3번 동별대표자 임기는 2년이죠. 한 번만 중임되는데 이 경우에 보궐선거나 재선거로 선출된 동별대표자 임기가 1년 미만이 아니고 6개월 미만 6개월 미만밖에 안 돼요. 임기가. 그럼 요 임기에 횟수에 포함하면 안 되겠죠. 예. 왜 중임 제한이 있잖아요. 그거. 중임 제한에 걸리니까 요때는 임기가 6개월 미만이다. 그럼 횟수는 포함하지 않겠다는 거죠. 예. 자, 그래서 3번은 1년 미만이 아니고 6개월이니까 요거 하나 기억을 하시고요. 3번 정답. 4번 입대위가 3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동별 세대수에 비례해서 규약을 정한 선거구에 따라서 선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5번에 이제 중임 제한이죠. 중임 제한에 걸리는 거 2개월 안에 두 번의 선출 공고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대표자를 중임한 사람은 원칙은 임기가 다 해먹었기 때문에 못하는데 해당 선거구 등의 입주자 등 선거구 입주자 등의 과반수 찬성으로 다시 동별 대표자로 선출을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적어도 두 번의 선출 공고에도 불구하고 뭐요? 후보자가 없다는 겁니다. 후보자 나설 사람이 없어. 그럼 한 번 더 직전 선출 공고로부터 2개월 안에 선출 공고하는 경우에 한 번 해먹은 사람 있죠. 4년 해먹은 사람, 4년 다 임기를 해먹은 사람도 다시 입주자 등의 과반수 찬성으로 다시 동별 대표자 선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13번, 그럼 12번의 정답은 3번이고요. 13번, 의무관리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에 해당하는 것은 했습니다. 그럼 1번에 공동주택의 관리 방법 제한은 누가 합니까? 공동주택의 관리 방법에, 자, 공동주택의 관리 방법의 제한이죠. 관리 방법을 제한하는 겁니다. 제한하는 것은 전체 입주 등의 얼마죠? 10분의 1 이상이 제한을 하거나 또는 입대의 의결이죠. 과반수로서. 입대의의 의결, 즉 과반수로 의결하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는 거니까 우리가 제한은 누구하고는 전혀 관계없어요. 관리사무소장, 관리사무소장은 집행기관입니다. 집행. 무슨 의결된 거, 관리규약에서 결정된 거, 또 입주자 대표에서 결정 의결 본 거, 이걸 집행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이 제한은 아니죠. 제한은 이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장기수준 계획의 수립. 장기수준 계획의 수립은 수립이잖아요. 수립. 자, 수립은 누가 합니까? 사업 주체. 그 다음에 건축주. 또 리모델링 같으면은 리모델링을 하는 자입니다. 하는 자. 제가 조심해라 그랬죠. 하자보수 보증금, 이제 하자보수 책임은, 하자담보 책임은 사건시. 하자담보 책임 있죠. 하자담보 책임은 사업주체, 건축주, 시공자잖아요. 시공자가 책임이 있죠. 그럼 이때 시공자는 리모델링, 전개대리, 정축, 개축, 대수선, 리모델링이잖아요. 정축, 개축, 대수선, 리모델링을 한 시공자죠. 시공자. 그럼 리모델링을 한 시공자는 하자담보 책임이 있는 거고, 장기수준 계획 수립은 시행자입니다. 시행자. 리모델링을 하는 자도 하는 자. 하는 자. 아까 리모델링을 하는 자 중에서 입대의가 할 수도 있고, 뭐가 될 수도 있어요. 또 관리 주체가 할 수도 있고, 입주자도 할 수 있고, 사용자가 할 수 있죠. 또 조합이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 하는 자가 시행자, 사업 주체잖아요. 시행자가 그러면 하는 자니까 하는 자하고 시공자는 달라요. 그럼 어떤 사업 주체, 어떤 건축주, 어떤 리모델링 하는 자입니까?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거나 또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거나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이나 지역 난방방식으로 되어 있는 공동주택이거나 주택과 주택이 아닌 용도의 주택과 외의 시설의 동일 건물이거나, 그렇죠? 그러니까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건설했다. 건축주.
300세대 이상의 우리가 그 성관계 설치됐다. 중앙집중이 난방방식으로 되어 있다. 지역 난방방식의 공동체, 주택과 주택이 아닌 시설의 동일 건물. 이런 사람이, 이런 이제 그 건축주를 하는 사업주체라든지 건설하는 건축주나 또 리모델링 하는 자, 이런 사람이 수립을 하는 거예요. 수립. 그죠? 그럼 조정은 누가 하는 거예요? 조정은 입대의와 관리 주체가 하는 거죠. 예, 관리 주체. 조정은. 예. 그러니까 관리사무소장은 조정의 관리 주체로서 이제 우리가 조정은 할 수는 있어도 우리가 뭐든 못해요. 수립권자는 아니죠. 예. 수립은 사근리, 조정은 입대의와 관리 주체, 하자모 책임을 지는 사람은 사근시. 요거는 사근리. 그죠? 공동주택의 하자담보 책임은 2세대 이상은 다 책임져야 돼요. 2세대 이상입니다. 예, 그런 거 이제 비교를, 지금은요, 내가 뭐, 다 맞고 틀리고, 이게 맞고 틀리고 중요한 게 아니라 비교를 해서 내가 시험장에 가서 실수를 안 하면 되잖아요. 실수를. 그죠? 그 실수를 막기 위해서 지금 비교를 하는 거거든요. 예. 되셨죠? 그럼 하자보수 보증금 예치는 요 사람이 하는 거죠. 책임을 지는 사람이 뭘 해야 돼요? 하자, 보수, 보증금을 예치하는 사람이죠. 그럼 하자, 보수, 보증금을 예치한 사람은 공동주택을 건설한 2세대사, 사업주체, 건축주, 시공자, 즉 정축, 개축, 대수, 리모델링한 시공자는 하자, 보수, 보증금을 예치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자다 뭐 책임을 지는 사람이 뭘 예치해야 돼요? 하자, 보수, 보증금을 예치해야 되죠? 예, 똑같은 거잖아요. 예. 그 다음에 4번 하자의 발견과 하자, 보수 청구. 요게 바로 4번이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입니다. 지금요, 뭐를 발견한 겁니까? 하자를 발견한 거죠. 자, 그리고 하자 보수를 청구한다. 이거는 이제 대행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예, 입주자로부터 이제 동의를 받아가지고 하자 보수를 대신해서 청구할 수도 있죠. 예, 대행자로서. 그래서 하자를 발견하거나 하자 보수를 청구하는 것은 예, 관리사무소의 업무입니다. 4번이 정답. 5번 관리규약의 개정에 대한 의결. 자, 우리가 관리규약을 개정시키는 거는요, 개정의 의결이잖아요. 의결. 제한이 아니고. 요거는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 찬성입니까? 예, 과반수 찬성으로. 예, 관리규약을 개정을 의결시킨다 또는 결정을 한다는 거는요, 입대의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결국은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 찬성으로 관리규약을 개정시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관리사무소장이 하는 일이 보면은, 이렇게 보면은 1번, 2번, 3번, 5번이 다 아닌 거죠. 결국 4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조금 이게 간단하면서도 많은 것을 생각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렇죠? 예. 그 다음 14번에 장기수준 계획 및 충당금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건설 임대주택에서 분양 전환된 공동주택 경우는 임대사업자가 관리주체에게 공동주택의 관리 업무를 인계한 날이 속하는 다음 달이 아니고 그 속하는 달부터 바로. 그래서 이제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다음이에요. 다음에 한잔 합시다. 뭐 이런 거. 다음 없어요. 인생이라는 게 뭐, 예, 오늘 합시다. 끝내야 돼. 뭐 다음 기회에 뭐, 예, 없어요. 이제는 이제 다음 하면 끝나버립니다. 예, 인생이 끝나버려요. 예. 그래서 다음이라는 말이 나오면은 무조건 틀린다고 보시면 돼요. 거기가. 예. 그 다음에 1번 틀리고 2번 허가를 받아서 주택과 주택이 아닌 시설에 동일 건물 지을 때 예, 장기수준 계획도 수립하고 충당금 적립. 여기 나오죠. 이 수립은요, 여기 있잖아요. 수립은 요 대상이 300승강기 중앙집중 지역난방 주택과 주택이 아닌 시설의 동일 건물이잖아요. 그러면 장기수준 계획의 수립을 한다는 거는 뭐도 적립해야 된다는 겁니까?
그렇죠. 똑같이 간다 그랬어요. 장기 수순 충당금을 적립을 해야 된다. 예,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예, 수순 계획을 수립을 한다는 것은 이거는 적립 대상이기도 하죠. 예, 장기 수순 충당금을 적립하는 대상 공동주택은 300 승강기 중앙집중 지역난방 주택과 주택이 아닌 용도의 동일 건물이 바로 장기 수순 충당금이 적립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말을 했잖아요. 이술과 심순애는 한 세트다, 세트. 예. 로미오와 줄리엣처럼 한 세트로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장기수순 계획 수립과 적립은 한 세트다, 세트. 예. 그 다음에 3번, 주요 시설 교체를 이제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죠. 뭐를? 충당금. 그 다음 4번에, 관리처는, 입대 후 관리처는 주요 시설을 신설하는 등 관리 예산 필요해서 전체 입주 과반수 서면 동의받으면은 몇 년이 경과하기 전에?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조정할 수가 있다. 결국 조정하는 거는 누가 한다 그랬어요? 입대의와 관리 주체가 조정한다고 했습니다. 예. 그 다음에 5번, 월간 세대별 장기수순 충당금은 수선비, 총액 나누기, 총 공급 면적 12, 계획기간, 곱하기 세대당 주택 공급 면적으로 산정한다. 그렇죠. 예. 자, 15번에 담보 책임 하자 보습니다. 1번은 담보 책임 기간이 만료되기 며칠 전까지 미리 알려줘야 돼요. 30일 전까지.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 해석이 이렇게 됩니다. 30일 전이라는 거는요, 하자 담보 책임 기간이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하자 담보 책임 기간을 보면은 책임 기간이 있잖아요. 예, 책임 기간을 보면은 자, 2년짜리도 있고 3년짜리 있고 5년짜리 있고 10년짜리 있고 있잖아요. 그죠? 그럼 2년짜리가 어떤 겁니까? 되게 마감공사죠. 예. 도배공사, 칠공사처럼 마감공사고 3년짜리가 이제 설비공사입니다. 설비. 그 다음에 5년짜리가 이제 뭡니까? 콘크리트라든지 지붕이나 방수공사 이런 게 5년짜리잖아요. 그 10년짜리가 이제 기초공사, 주요구조부, 내륙구조부, 지정공사, 땅 고르는 지정공사. 그러면은 우리가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정해졌기 때문에 각각 이 만료되는 책임기간이 2년이다. 그 2년이 만료되는 날짜부터 30일 전에 미리 알려줘야 되고 3년짜리, 5년짜리, 10년짜리 다 이렇게 마찬가지로.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책임기간이 이렇게 다르다. 다 다르잖아요. 다르니까 각각의 그 책임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미리 알려줘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2번, 보수 결과를 통보하던 입대의와 임차인 등은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그러니까 이 신청을 언제까지 해야 돼요? 30일. 그럼 지급 청구 받을 때는 30일 안에 지급해야 됩니다. 또 사용을 했다? 하자보수 보증금 30일 이내 신고죠. 오늘 30일 많이 나옵니다. 1번도 며칠 전까지? 30일 전까지. 요거는 2번은 30일 내로 이신청, 지급도 30일 내로 지급하고 사용 신고도 30일 이내죠. 그 다음 5번은요. 지급 내역도 30일 내로 통보를 해줘야 됩니다. 다 30일이에요. 1번부터 5번까지 다 30일짜리죠. 30일인데 누구한테 보고하느냐? 예치받은 자가 지급을 한 날부터 지급 내역을, 지금 예치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하자보수보증금 발급기관이죠. 발급기관은 누구한테 통보만 해주면 됩니까? 시장군수구청장한테 통보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발급기관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를 하도록 돼. 통보해야 된다. 국토장관한테 보고하는 거 아니죠? 예. 자, 그래서 5번은 다 기간은 30일인데 다 30일이에요. 그런데 국토장관 마지막에 나오는 거 국토장관한테 보고된다. 요거 때문에 틀린 거죠. 예, 15번에 5번. 자, 16번하고 조금 쉬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리 분쟁 조정위원회 심의 조정 사항인데요. 자, 공동주택 관리 분쟁 조정위원회 심의할 수 있는, 조정하고 할 수 있는 사항이 다음에서 모두 골라라 이거예요. 기억번에 공동주택의 전유 부분이 아니고 공용 부분이죠. 이런 거 조심해서 봐야 돼요.
공용 부분의 유지 보수 개량. 2번 공동주택의 재건축이 아니라 리모델링이죠. 리모델링. 재건축은 도정법이니까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이다. 그 다음에 혼합주택의 단지의 분쟁이라든가, 그거는 디귿 맞죠? 디귿 맞고, 리얼번에 하자담보 책임과 하자보수는 별도의 분쟁위원회 따로 있습니다.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가 있죠. 그래서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이제 이 리얼번을 다루기 때문에 다 고른 거는 뭐밖에 없습니까? 디귿 4번, 디귿 하나밖에 없죠. 그 요즘 이제 하나의 이제 출제 경향 트렌드. 요즘 트렌드가 모두 골라라 했는데 거의가 없어요. 모두 고르는 게 없고 한 개짜리 달랑 한 개. 이게 트렌드라니까 요즘. 예. 공인중개사 시험도 보면은 모두 골라라 그러는데 한 개밖에 없어 되게. 예. 자, 모르면은 한 개짜리 고르시면 돼요. 정 모르는 사람들은. 예. 자, 좀 쉬었다가 17번 했고요. 쉬었다가 18번부터 보겠습니다. 예.